나이가 먹으면은 이 남자들은 그 와이프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 다닐 때 5, 60대 여성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 여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5, 60대 여성들이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수다 떨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네 번째는 찜질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또 그럼 나이 먹은 남편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라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답변을 한 줄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남성들은 은퇴하고 나이를 먹으면은 뭔가는 이런 가족에게 뭔가 짐덩어리가 되고 부담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선배 얘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그분 이름을까지 대는 것은 제가 결례이기 때문에 못 되지만, 제 선배도 도청 국장까지 오고 갑자기 이제 퇴직하고 집에 딱 갔는데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아들 둘이 공교롭게 취직을 못해서, 요즘 다 취직 어렵잖아요. 뭐 34살, 32살 이렇다는데 취직을 못하니까 집에서 공부를 하든 뒹굴어 놀든 집에서 계속 아들 둘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 둘하고 그 와이프하고 이제 집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는 집이 안양이고 직장은 대전이기 때문에 혼자 와서 원룸에 살았었는데 퇴직하고 집에 간 거죠. 갈 데가 없죠. 집으로 가야죠. 우리 선배도 저보다 덩치가 더 커요. 그 큰 덩치가 가서 갈 데 없으니까 방에서 뒹구는 겁니다. 그 아들 둘 뒹굴지, 남편 뒹굴지. 그렇게 그 사모님이, 그 형수님이 우울증 걸렸다는 거예요. 엊그제 그 친구 소주 한잔 먹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는 무조건 7시에 나와서 도서실로 간다는 겁니다. 도서실로 가서 이 책 저 책 보고 점심 먹고 저녁에 들어가니까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는 생활 패턴이 확 바뀌면은 그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일단 남자는 또 집 밖으로 아침에 딱 나와서 자기가 뭔가 할 일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도 짐이 되지 않으려면요, 저는 첫 번째 무조건 아침에 출근하듯이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도 해보니까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 사무실 아침부터 갈 수는 없고, 저는 어디에 갔느냐, 공공도서관 9시에 문을 열습니다. 그럼 9시에 문은 공공도서관에 가갖고 내가 인생의 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키워드를 찾아서 거기에 관련된 책을 최소한 한 100권은 읽어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가실 때 노트하고 볼펜하고 하나 갖고 가서 공공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읽어가며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드는 내용이 있으면 노트에다 옮겨 적고, 그러가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관련된 책을 100권을 읽으면은 거기에 뭔가 책 속에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 하겠느냐?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책 속에 모든 솔루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링컨 대통령도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모두 책 속에 있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을 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이런 것은
책 속에 이미 우리 선배들이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이 막 가야 할 그런 방향을 이론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 이론적으로 무장이 됐다면은 자기 그 가야 할 비즈니스, 일, 이거에 대해서 실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럼 부동산 관련된 책을 100권 읽었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무장됐을 거예요. 그럼 실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는 친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실제 제 친구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책을 100권 읽고 공인중개사 하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내 보수가 필요 없으니 당신이 시키는 심부름을 다 할 테니 내가 여기 근무하게 해다고. 그러니까 현장 갈 때 답사할 때 운전기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좋다. 뭐 그냥 봉사하라고 못하고 내가 밥값 정도는 주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나니까 이론도 무장돼 있고 현장을 또 답사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눈을 확 뜬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소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다시 팔고 또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아주 쏠쏠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친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을 겸비한 실제 그런 경험을 축적할 때 우리는 인생이 막을 확실하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론과 실제의 경험을 안고 투자한 실패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막연하게 돈은 있으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라는 권유만 듣고 그것도 기획부동산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해 거기에 주변이 개발된다고 그것만 믿고 투자했는데 지금 3년 지나도 그 개발된다는 것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 땅을 다시 내놓는다 해도 반값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투자도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무장이 되고 또 실제적인 경험이 축적됐을 때 그것을 해야 되지 아무 경험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있다가는 더군다나 인생이 막 쪽박차기 딱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퇴직하고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등 오프라인 강의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책을 읽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유튜브로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대세고 트렌드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로 성공한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촬영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원고 쓰는 방법 이런 것을 다 배워가지고 좀 미약하지만 지금 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103세로 지금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자기 사모님도 일찍이 돌아가셨고 자기 친구들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가장 큰 비결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강의를 하면서 관계하고 또 강의를 요청받으면서 또 소통하고 또 집필을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 자기가 보람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도 자녀들도 다 잘 됐지만 그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103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그 모습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남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고 나이가 먹으면은 자식들한테 또 배우자한테 의존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 죽기 직전까지는 내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며 살면 훨씬 더 가족들로부터 존중도 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려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쓴 시 복식부기라는 시를 낭송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복식부기 황선만. 사랑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던 머리에 너를 끼워 넣는 것. 내가 가기 싫은 길을 함께 걸어주며 내가 배부를지라도 너의 배고픔을 알아주고 말 못하는 너의 괴로움을 내가 헤아려 주며 네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고 네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더 아파하며 네가 절망에 빠졌을 때 온갖 희망을 주며 위로하고 네가 추위 속에 있을 때 내 몸이 더 떨리고 여름 한낮 무더위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실바람 내가 쐬기 전에 너에게 보내고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몸에 가시 찔림도 개의치 않고 딴 산딸기로 술 담가서 먼 길 단숨에 달려와 기쁨을 같이 하며 자신만의 입장에서 주변 사람까지 고려하는 것을 실천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